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먹는 즐거움이란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먹으면서 또 몸도 건강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하는 날 정신적 활동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은 이 먹는 행위들도 명상적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인드풀 이팅 주제로 또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웰니스를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운동도 적당하게 해줘야 될 거고요. 우리가 하루에 2끼, 3끼 또 간식, 매일 먹는 음식들을 또 잘 먹어야 될 거고 또 이제 마음 챙김,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웰니스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팅이라는 건 생활과 밀접하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어가지고 식당을 간다든지 TV를 보면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. 뭐 이런 말을 누구나 알고 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풀 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해서 그 혈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GI라는 게 있고 GL이라는 지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을 이제 GI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100이라고 치면은 이제 50 미만으로는 조금 낮은 GI 지수,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50 넘어가는 그 위쪽으로는 혈당을 좀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. 혈당 스파이크 친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밀가루, 면,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. 그런 음식들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,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서 췌장 향상, 이제 많은 무리가 되고요.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는 췌장이 또 약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들, 천천히 이렇게 하는 음식들을 먹는 게 중요한데,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세분하게 알아야 될 것들은 GL 지수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약간 칼로리 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걸 얘기를 들어볼게요. 고구마가 다이어트 좋다고 하시는 분도 들어보셨을 거고, 고구마 당도가 높아,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돼, 나는 고구마 먹었더니 살찌던데 하시는 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이 고구마는 GR 지수는 낮아서 먹으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아요. 그리고 식이섬유와 많은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도 좋죠. 근데 이 GL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뭐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감자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에 우리가 먹어서 이제 칼로리가 넘어가면 또 그게 또 혈당에 이제 당분이 쌓이는 거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이게 GI가 낮으니까 이 군 고구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막 엄청 달게 된 고구마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 GL 지수가 이제 높아져서 칼로리가 오버가 되면 결국은 또 잉여된 쓰지 못한 이제 당분이 몸에 이제 지방을 축적하게 되고 결국은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. 과일 중에도 포도 같은 경우는 GI 지수는 이제 낮은데 GL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당분이 높아서 당뇨 걸리신 분들이 또 포도 안 드시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굉장히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도 같은 것들을 또 먹어줬을 때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의사분 말씀에는 포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과일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전체적인 칼로리가 있고 이거를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상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음식들을 적당하게 하루에 필요한 내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의 칼로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혈당 스파이크를 확 쳐버리면은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쉽게 배가 고픈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이 음식들을 좀 적당하게 좀 살펴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꿀이라는 게 달잖아요. 그러면은 GI 지수, GL 지수 뭐가 높을까요? 네. GL 지수가 높습니다. 꿀을 한 스푼 먹으면 이제 뭐 20g 정도의 60, 70 정도 칼로리가 된다고 하나요? 한 두어 스푼 크게 떠먹으면은
밥을 뭐 반 공기 이상 먹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꿀에 굉장히 또 꿀이 되게 천연 영양제, 보약처럼 또 느끼고 많이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꿀은 GI 지수는 낮은 음식이야.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혈당을 확 오르게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인슐린이 급격하게 나오는 음식은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로리를 먹었을 때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양식이 될 수 있죠. 그러면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? 이제 소화기관이 좀 약하신 분들, 예를 들면 환자분들인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몸으로 잘 흡수가 안 되고 소화기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, 그런 분들은 조금 식사를 줄이셔서 이제 꿀물을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부족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겠죠. 제가 아주 예전에 그 김희선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젊을 때 인터뷰할 때 다이어트를 꿀물을 마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, 인터뷰를.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젊을 때고 건강에 엄청난 관심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어떻게 꿀물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까 의아해했던 적이 있는데, 뭐 내일 CF 촬영이 있다 할 때는 전날 아무것도 안 먹고 꿀물만 먹으면 살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,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을 때 요요도 많이 안 온다고 해요. 이런 것들이 꿀이 굉장히 이제 그 칼로리를 섭취를 했을 때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허기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일으키지 않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뭐든지 좋다고 무조건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적당하게 진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디톡스를 하면서도 영양분을 흡수를 할 때는 또 그런 거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이제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또 안 먹으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. 그럼 힘이 또 없어지는 몸으로 결국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보양식으로 또 선택할 수도 있고, 또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나 뭐 자기 전에 이 꿀을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그 세포 분화를 일으키면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도 있다고 해요. 의사분 얘기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럴 정도로 또 꿀을 조금씩 먹으면 또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밤에 수면을 잘 취하고들 계신가요?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을 빨리 먹고 좀 이렇게 허기진 상태에서 주무실 때가 많을 거예요. 근데 낮 시간에 충분히 필요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하셨던 분들은 피곤하니까 푹 자게 되고 숙면을 잘 취하실 수도 있는데, 좀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간헐적 단식, 살을 빼려고 간헐적 단식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칼로리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다가 이렇게 자꾸 깨게 돼요. 숙면을 하는데도 몸에 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한데, 이제 그럴 때 자기 전에 뭐 1시간 전쯤 이렇게 해서 꿀을 한 스푼도 좀 많은 것 같고요. 반 스푼 정도라든지 살짝 이렇게 당분을 섭취해 주면은 이제 뇌에 들어가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몸의 대사들을 촉진을 해서 몸도 좀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주무시면은 깨지 않고 잘 자는데,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꿀도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뭐 소금까지 살짝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 미네랄과 이제 소금에 있는 좋은 성분 전해질들이 같이 해서 아주 살짝이에요. 티스푼 1스푼도 아니고요. 아주 한 꼬집 살짝 해서 그렇게 따뜻한 물에 살짝 이제 섞어서 마시고 주무시게 되면은 숙면을 취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든지 먹어서 약도 되고 독도 되고 그건 모든 음식에 해당되는 거고요. 또 사람들마다 또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누가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먹으면 다 좋은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또 어떤 음식이 정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과해지면 독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들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근육이 많으신 분들, 살이 찌신 분들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들을 알고 내 몸에 지금 건강 상태,
그리고 내가 지금 근육이 좀 너무 빠지면 안 되는 상태인가? 뭐 이런 것들,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음 챙기, 먹기잖아요.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먹는 즐거움이란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먹으면서 또 몸도 건강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하는 날 정신적 활동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은 이 먹는 행위들도 명상적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인드풀 1인 주제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